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수업 내용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중간에 마지막에 좀 끊어서 진행했어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은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 또한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정상적으로 피팅하기 위해서 우선 시험 렌즈를 가지고 피팅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험 렌즈를 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학습해 볼까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험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91페이지가 되겠고요. 91페이지 좀 하단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밑줄 쳐놓은 내용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냥 쓱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앞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곡률 반경, 또 각막의 수평 방향의 직경인 가시용체 직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세그 값과 동일한 세그 값을 가지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게 되면, 처방하게 되면 6, 70점짜리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 피팅이 되겠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비구면도까지를 포함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면 아주 좋은데요. 임상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여기 임상적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가시용체 직경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비구면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한들 임상에서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변수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세그 값을 고려해서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데 8.20mm의 베이스 커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콘택트 렌즈의 직경이 14mm짜리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각막의 세그 값과 완전 일치하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비구면도를 제외하고는 퍼펙트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 나가보면요, 베이스 커브는 딱 그냥 몇 개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8.4, 9.0 두 가지밖에 없고, 직경도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14.3mm짜리, 어떤 회사는 14mm짜리 단일 직경만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는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써 놓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문을 좀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이런 내용들을 다 배웁니까? 나가면 한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렌즈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냥 한두 개 정도 베이스 커브, 또 직경도 그냥 한두 개 정도 직경만 만들어 놓고 도수별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조회사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경사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를 결정할 때는 이 앞전에 설명한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할 거고요.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번과 2번의 선택지 중에서 내가 처방하고자 하는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와 직경을 선택할 수 없다면,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A라는 회사가 아니라 B라는 회사, C, D, E라는 회사의 제품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한 그래도 없다면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사는 기본적으로 임상에 나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고 불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피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임상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면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임상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서 정확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이상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요소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렌즈의 재질과 함수율에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이상적인 피팅 상태를 만들 수도 또는 만들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렌즈의 재질과 함수율, 특히 함수율에 좀 중점을 두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많이 설명했었는데요. 함수율은 다양한 콘택트 렌즈의 그런 특성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함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고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당연히도 산소 투과율이 높죠. 이건 연결해서 많이 설명했었잖아요. 두 번째, 함수율이 높게 되면 산소 투과율도 높아지고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그 렌즈의 그런 공간이 확대해 봤을 때 렌즈의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거나 이런 이물질들이 침착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렌즈가 얼마나 단단한지, 또 피팅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렌즈가 이런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함수율과 관련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함수율이 높은 렌즈는 모듈러스가 낮기 때문에, 즉 이런 단단함이 낮기 때문에 쉽게 파손돼 찢어지기도 하고요. 또 렌즈를 손에 올려놨을 때 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U자를 그리고 있어야 끼고 이럴 때 편하잖아요. 근데 얘가 렌즈를 손에 올려놨더니 훅 하고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단단함이 너무 없어서 너무 함수율이 높으니까 얘가 흐물흐물하니까요.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함수율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산소 투과율, 침착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물질 침착, 또 단단함, 모듈러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또 나머지 표면의 수분성과 윤활성하고는 함수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단지 수분성은 렌즈 표면의 특성이죠. 그래서 수분각을 측정해서 수분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수분각은 낮아지는 거고요. 그럼 착용감이 좀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재질적인 특성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윤활성도 이 수분성하고 좀 비슷할 텐데요. 렌즈가 얼마나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운가, 이거는 수분성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윤활유, 윤활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거, 그런 표면의 재질의 그런 윤활성도 착용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이런 요소들도 살펴서 피팅을 할 때 감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을 보면 그러면 함수율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함수율이 낮은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함수율이 50% 미만인 렌즈를 얘기하고요. 이런 함수율이 낮은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걸려서 각막에 부종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각막의 대사작용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겠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밑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그 다음에 중함수율에 대한 얘기도 쭉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고요. 그럼 극단적으로, 그럼 고함수율 렌즈는 어떠냐? 그럼 저함수율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낮은 대신에 모듈러스라거나 렌즈의 단단함은 좀 높고 렌즈의 이물질 같은 게 침착은 좀 덜 되겠죠. 그러면 고함수율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쭉 줄쳐놨죠? 모듈러스가 첫 번째는,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모듈러스가 낮기 때문에 렌즈가 흐물흐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형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요. 렌즈도 잘 찢어지고 이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요. 자, 둘째, 이런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말 그대로 얘 콘택트 렌즈가 수분을 많이 함유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눈물을 쪽쪽쪽쪽 빨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밑에 내가 정리해놨죠. 고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 처방하면 안 된다. 왜? 가뜩이나 수분량이, 눈물의 양이 적은데 고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어떠겠어요? 그 적은 눈물까지 쪽쪽 빨아가 버리니까 안구건조증이 악화돼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초래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와 안구건조증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왔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하는 상황이고, 그때 이 사람이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았다면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보단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로 처방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요 렌즈 재질과 함수율에 대한 내용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뭐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요 내용도 그냥 참고적으로 좀 읽어볼 내용인데,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반절삭법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회전주조법으로 만들었는지, 주용주조법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뭐 몇 가지 그런 어떤 특성들이 달라진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엣지 부분이 선반절삭법을 이용하면 더 두껍다는 얘기예요. 엣지, 그러니까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 이 부분이 두꺼우면 어떻겠어요? 착용감이 좋지 않겠죠. 그런 얘기들을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또 이런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피팅 상태라거나 착용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첫 번째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되겠죠.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휘어진 정도를 베이스 커브 또는 BC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기본 커브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자, 이걸 우리말로 기본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 또 후면 광학부의 곡률 반경, 기본 커브 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당연히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이 광학부의 이 커브가 베이스 커브가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히도 각막의 중심 부분의 이 곡률 반경과 베이스 커브가 일치해야지만 피팅 상태가 이상적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자, 이런 내용도 참고적으로 쭉 한번 읽어봐요. 자, 별표처럼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커브는 다른 브랜드의 렌즈를 비교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다 내가 왜 별표를 쳐놨냐면, 이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이 베이스 커브 선정을 잘 해야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A라는 회사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 내가 피팅을 한번 해봤어요. 연습해봤어요. 그랬더니 7.80mm의 베이스 커브를 가진 렌즈가 최적이었어요.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콘택트 렌즈 착용자가, 구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A라는 렌즈 회사 쓰기 싫어요. 저 B라는 회사 좋다고 들었는데 저 B라는 회사 제품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A라는 회사 제품으로 시험 착용 렌즈를 이용해서 피팅 상태를 평가한 그 7.80이라는 베이스 커브로 B라는 회사에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품이 바뀌어지게 되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설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도 처음부터 다시 피팅 상태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처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별표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회사마다 그 설계 방식이 다 다르게 되고요. 결국은 A라는 회사에서 나타났던 그런 피팅 상태의 양상이 B라는 회사의 콘택트 렌즈의 동일한 베이스 커브를 가진 렌즈로 처방했을 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사가 달라지게 되면 피팅을 다시 해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올바르겠다는 얘기가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직경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내가 이 전체 직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누차 몇 번을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 눈의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을 또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홍채 직경이 크면, 즉 각막이 크면 더 큰 전체 직경을 가진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 처방해야 하고, 또 각막이 작으면 그 작은 크기에 맞춰서 좀 더 상대적으로 작은 전체 직경을 가진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한 가지는,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주변 온도라거나 착용했을 때 각막의 온도라거나 아니면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 또는 이온성 재질이냐 비이온성 재질이냐 이런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전체 직경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용하기 전에 14mm의 직경을 가진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착용을 했을 때도 14mm의 직경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 분명히 적절하게 처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자 봅시다. 비이온성 렌즈와 이온성 렌즈 중에서 이온성 렌즈는 훨씬 덜 수축되지만 온도에 역시 민감하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온성 렌즈는 비이온성 렌즈에 비해서 수축이 훨씬 덜 된대요. 자, 위에 비이온성 렌즈, 특히 N비닐 피롤리돈을 함유한 렌즈는 실내에서 눈의 온도가 상승할 때 0.5mm까지 수축한다. 그러니까 비이온성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훨씬 더 수축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14mm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을 때 눈에 착용한 상태에서 눈의 온도가 높으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렌즈가 착 하고 이렇게 수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비이온성 렌즈를 처방할 때는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 이물질이 잘 낀다, 뭐 단백질 침착이 잘 된다, 이런 거 외에도 이런 온도가 높아지면 수축도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비이온성 렌즈를 처방했을 때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직경이 잘 맞는지, 각막은 충분히 덮고 있는지, 이런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이번에는 상측정점 굴절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는 백 버텍스 파워, 그러니까 뒤쪽에 버텍스, 정점이란 뜻이에요. 버텍스는 파워, 굴절력. 후정점 굴절력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요즘에 뭐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상측정점 굴절력이라는 말을 더 흔히 쓰고요. 임상에서는 그냥 렌즈 도수 이런 말로 사용되죠. 렌즈 도수가 뭐 마이너스 3다이옵터다, 마이너스 6다이옵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후정점 굴절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거니까요. 이거 별표 3개 쳐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굴절력이 높은 마이너스 렌즈와 굴절력이 높은 플러스 렌즈가 있다면 이러한 렌즈들은 일반적으로 도수가 낮은 렌즈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계 방식을 좀 변경해야만 편안하게 피팅할 수 있고 이상적으로 피팅할 수 있고 또 착용자가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사실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높은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진 렌즈의 두께는 더 줄일 수 있고, 여기부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냥 읽어볼게요. 렌즈의 구면 수차를 극복하기 위해 비구면 광학을 적용시키면 광학적 성능이 향상된다. 내가 옆에 영어로 why, 왜 써놨죠? 이해가 됩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밑에 것도 읽어보고 한 번에 설명할게요. 플러스 도수의 렌즈, 높은 플러스 도수의 렌즈인 경우에 중심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학부 직경을 최소화하는 렌티큘러 가공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건 물론 안경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렌즈 제조회사에서 이런 방법을 다 사용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주문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을 적용하거나 또는 이런 방식이 적용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선택해서 처방을 해야지만 높은 굴절력의 마이너스 렌즈 또는 높은 굴절력의 플러스 렌즈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PPT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PPT로 왔고요. 일단 첫 번째, 높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렌즈와 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렌즈고요. 얘는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렌즈라고 가정합시다. 두 렌즈의 차이는 사실은 뭐 중심 두께의 차이도 중심 두께가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심 두께가 얇아지고 도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중심 두께가 두꺼워지는 이 차이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림에서 봐서 알겠죠? 큰 차이 없어요.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어디냐면 여기 주변부, 렌즈 주변부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굴절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자리 주변 부분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아지지 않아요. 착용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써야 되는 사람한테 마이너스 10다이옵터를 처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자리를 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굴절력은 유지하면서.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는 일반 회사들은 다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얘를 비구면의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가장자리 두께를 아주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어서 착용감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렌즈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렌즈로 처방한다면 좀 비용이 비싸더라도 착용자에게는 착용감적인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보세요. 이 중앙 부분, 광학부는 마이너스 10다이옵터로 가공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차 내가 좀 이게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두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차 플러스 쪽으로 도수가 가도록,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9,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8, 여기 부분은 뭐 마이너스 5,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4,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1, 여기 부분은 0 다이옵터 이렇게 되도록 굴절력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렌즈의 가장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광학부 굴절력이 중요한 거지, 이 가장자리, 이 공막에 놓여지거나 각막 가장자리에 놓여지는 부분이 이게 무슨 시력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굴절력을 조금 줄여갈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비구면 형태로 렌즈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장자리 두께가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착용감이 편해지겠죠. 내가 좀 사실 그림을 좀 잘못 그린 면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반대가 되지는 않는데 이 마이너스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가 상당히 얇아진다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그렇죠. 가장자리를 광학부의 중앙에서 벗어날수록 점차 비구면의 형태로 만들어서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된 렌즈로 처방해야만 사실 더 착용감이 편해진다. 그래서 훌륭한 안경사라면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구절력을 가진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구절력을 가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아까 처음 빨간색으로 그려지듯 이렇게 일반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비구면 형태로 설계된 그런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내용 이해가 됐죠? 높은 마이너스 굴절력의 렌즈 두께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비구면 형태로 설계된 렌즈로 처방하는 게 올바르겠다. 그러면 가장자리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장점도 있지만 이 비구면 형태로 생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면 수차를 어느 정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면 수차로 인한 흐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불러줄 테니까 한번 차분히 한번 여기다 다시 적어봐요. 높은 굴절력의 마이너스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의 가장자리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착용감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비구면의 형태로 설계된 렌즈를 처방함으로써 높은 마이너스 굴절력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에 의한 착용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서 구면 수차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광학적인 성능 착용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높은 도수의 플러스 렌즈는 아까 얘기 내가 잠깐 읽었잖아요.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들면 착용감도 편해지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가공의 형태를 렌티큘러 가공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 내용은 나중에도 설명할 거니까 일단 렌티큘러 가공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핵심적인 얘기는 어떻게 가공해야 이 플러스 렌즈는 중심 두께가 두껍잖아요. 플러스 10다이옵터는 이렇게 두꺼울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에서 또 한번 PPT로 돌아가서 설명해 주고 올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이고 넘어가면 안 돼. 자, 도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플러스 10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도수가 낮은 플러스 콘택트 렌즈는 어떠냐면 중심 두께가 뭐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으니까 뭐 플러스 1다이옵터 이런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플러스 10다이옵터의 렌즈를 어떻게 하면 얇게,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편하게 만들까? 이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플러스 렌즈의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직경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 전체 이 큰 두께, 얘도 10다이옵터지만 얘도 요 정도 두께의 플러스 10다이옵터의 굴절력을 낼 수 있어요. 단지 문제는 각막의 크기보다 너무 극단적으로 작으니까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서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굴절력이 없어요. 0다이옵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막의 가장자리 부분까지 이렇게 올려지고 또 어디 공막의 일부까지도 이렇게 감싸주니까 딱 적절하게 착용이 딱 되겠죠. 거기다가 중심 두께가 엄청 얇으니까 착용감도 정말 좋겠죠. 이런 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공하는 걸 렌티큘러 가공이라고 얘기하고요. 얘의 핵심 키워드는 전체 직경, 그 중에서도 어디에?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의, 전체 직경 하지 맙시다. 광학부의 직경을 줄여주면 된다. 줄여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뭐 도수가 없거나 뭐 낮은 도수이거나 뭐 이런 걸로 만들면 정말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광학부 직경보다 예를 들어 동공의 직경이 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 광학부로 들어온 빛도 망막에 맺히고 광학부가 아닌 곳으로 들어온 빛도 망막에 맺히니까 눈 안으로 들어가서 결상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빛 번짐, 또 달무리 글레어 또는 단암 복시 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광학부 직경을 얼마만큼 줄여줄까냐는 거는 이 사람의 동공 크기보다만 작지 않게 줄여주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직경을 줄여주지 않았을 때, 광학부의 직경을 줄여주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얇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따라서 자, 이 정점 굴절력과 관련돼서는 도수가 낮을 때는 사실 이 정점 굴절력에 의해서 어떤 뭐 피팅 상태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피팅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언제 도수가 높을 때 문제가 된다. 마이너스 도수가 높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자리 부분을 비구면 처리한다. 그럼 가장자리 두께가 얇아지니까 피팅 상태도 좋아지고 착용감도 좋아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구면 수차까지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건 뭐 추가적인 보너스 효과까지 나타난다. 플러스 렌즈의 경우에는 중심 두께가 두꺼우니까 얘를 줄여주는 게 관건인데 광학부 직경을 줄여주면 된다. 얼마만큼 한도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공의 크기보다만 더 작아지지 않도록만 어찌됐든 그 광학부의 직경을 줄여주게 되면 플러스 높은 도수의 플러스 렌즈도 아주 편안하고 적절하고 이상적으로 피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심 두께와 관련된 얘기도 요 앞전에 뭐 도수에서도 중심 두께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중심 두께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심플해요. 중심 두께는 렌즈의 취급 용이성 또 탈수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자, 중심 두께가 두꺼우면 렌즈가 두꺼우면 어떻게 됐어요? 취급할 때 렌즈를 올려놓고 렌즈가 뒤집혔나 안 뒤집혔나 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취급한다고 하거든요. 렌즈를 취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중심 두께가 두꺼우면 취급이 용이해짐. 맞잖아요. 반대로 중심 두께가 너무 얇으면 어떻게 렌즈가 흐물흐물하니까 손에 올려놨는데 막 촉 퍼지고 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급이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탈수. 그러면 렌즈의 중심 두께가 두꺼우면 탈수. 그러니까 이 렌즈 또는 렌즈 밑에 있는 이 눈물이 증발하는 게 심할까? 심하지 않을까? 렌즈가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꺼우면 얘가 수분 증발하는 걸 많이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탈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눈물의 증발이 좀 많거나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중심 두께가 얇은 렌즈보다는 중심 두께가 두꺼운 렌즈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탈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또 아까 그 안구건조증 있을 때 함수율은 고함수율과 저함수율 중에서 어떤 렌즈가 안구건조증이 좋다 그랬어요? 저함수율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구건조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렌즈의 함수율과 관련해서는 저함수율, 그러니까 수분을, 눈물을 조금 뺏어갈 수 있는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게 올바르고, 또 중심 두께와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저함수율 렌즈의 중심 두께가 두꺼운 렌즈로 처방하면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한테 탈수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안구건조증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물어본다면 저함수율과 중심 두께가 두꺼운 렌즈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엣지 디자인. 엣지는 가장자리, 엣지, 요 끝부분 가장자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자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둥그냐, 아주 날카롭냐, 뭐 이런 엣지 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준다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전 시간이긴 하죠. 그래서 끝부분이 뭉툭하면 어떻게 돼요? 끝부분이 뭉툭하면, 예를 들어서 이 끝부분이 이렇게 뭉툭하면 깜빡깜빡깜빡 할 때 눈꺼풀이 자꾸 요 가장자리 엣지 부분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착용감이 안 좋아지죠. 반대로 이 끝부분이 아주 날카로우면요, 이 각막이나 곡막을 칵 하고 찌르듯이 압박하니까, 그래서 눈 알이 좀 통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봐봐요. 자, 주변부 두께의 변화는 렌즈 피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내가 좀 전에는 이 통증과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봐봐요. 끝부분이 엣지가 아주 날카로워서 탁 하고 찌르듯이 이 끝부분을 감싸주면 엣지 리프트가 거의 없는 거니까 탁 하고 찔러주면 피팅 상태가 아주 타이트하게 피팅 되겠죠. 그런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뭉툭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각막 가장자리라거나 아니면 곡막에 닿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뜨겠죠. 사이가 뜨겠죠. 보이나요? 그럼 엣지 리프트가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렌즈가 좀 플랫해서 움직임이 좀 많겠죠. 당연히도 가장자리 두께가 두꺼우냐 얇으냐에 따라서 피팅 상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베이스 커브를 조정하거나 전체 직경을 조정해서 기본적으로는 렌즈의 움직임을 통제하지만 이 엣지의 디자인을 가지고도 렌즈의 피팅 상태 움직임을 바꿔줄 수 있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적으로 줄여주고요. 쭉 내려와서 이제 수업의 말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3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가시홍채 직경도 측정했어요. 또 비구면도도 측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적절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이제 딱 선택해 줬단 말이에요. 선택해 줬어요. 그러면 그와 가장 적절하게 맞는 시험 착용 렌즈를 착용시켜서 진짜 이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한 게 실질적으로 맞는지를 봐야죠.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설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초기 렌즈의 선택 봅시다. 여기 뭐 쭉 나와요.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다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다 결론을 내렸는데도 착용자가 콘택트 렌즈를 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경사로서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적절하게 착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난 이 방법은 사실 책에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측면을 본 상태에서 곡막에 착용하고 다시 얘를 이렇게 밀어서 정면을 보면서 각막의 중앙으로 옮기는 형태로 이게 착용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착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렌즈가 눈에 다가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좀 겁을 먹지 않아서 렌즈를 이렇게 깜빡해서 잘 못 착용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렌즈를 착용했는지를 관찰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착용 방법,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설명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왼손은 윗눈꺼풀을 들어주고 아래 손으로는 아래 눈꺼풀을 당겨주고 이렇게 중앙에 붙이는 형태로 착용한다는 얘기를 되게 길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가 노란 줄로 쳐놓은 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돼요. 이때 이 콘택트 렌즈를 눈에 착용시킬 때 이 손의 힘으로 꾹 하고 이렇게 눌러서 착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각막 앞에 살짝 이렇게 다가가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각막이라고 표현할게요. 살짝 이렇게 다가가게 하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모세관의 힘.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얘가 쭉 하고 빨아들이듯 이 각막의 앞쪽에
쭉 하고 이 모세관의 힘이 뭐냐면 요 빨대 있잖아요. 여기다 이런 데다가 물을 놓고요. 얘를 이렇게 그냥 빨대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요 빨대 안으로 이게 물이 쪽 하고 조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걸 모세관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콘택 렌즈를 눈에 살짝 대면 거의 접촉할라 말랑 할 때 이 누액층에 쫙 하고 살짝 닿는 순간 쫙 하고 빨려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붙어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힘을 가서 꾹 누르도록 착용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오히려 렌즈 착용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얘가 착 하고 달라붙게 해야 렌즈가 정확하게 밀착된다. 요 내용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내가 설명한 거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 콘택 렌즈 빼는 방법. 요것도 내용 뭐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얘도 약간 좀 측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걸 좀 권유해주고 있네요. 그냥 중앙에서 빼면 이 손이 오니까 막 겁먹어서 막 이렇게 잘 눈을 감게 되니까 이렇게 측면을 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본 상태에서 요 가장자리 부분을 잡고 빼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건 뭐 내용 한번 읽어보고요. 자, 요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뭐 끼는 방법과 착용 방법과 제거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면 이제 착용하고 나서 바로 뭐 모든 상태, 뭐 덧구절 검사를 한다거나 피팅 상태를 평가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프트 콘택 렌즈 같은 경우는 식염수에 담겨 있는데 우리 눈의 누액은 식염수랑 똑같은 그런 뭐 삼투압이라거나 그런 산도 pH라거나 똑같지는 않잖아요. 비슷하게는 식염수도 만들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직접 눈에 착용했을 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직경도 아까 이온성과 비이온성 얘기하면서 각막의 온도에 따라서 얘가 수축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온성 렌즈가 온도에 따라서 더 많이 수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찌됐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얘가 제대로 안정되는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소프트 콘택 렌즈가 눈에 안정화되는 시간인 안정 시간을 일정한 시간 가진 후에 덧구절 검사를 한다거나 피팅 상태가 잘 맞는지 평가한다거나 그런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끼자마자 막 불러 앉혀놓고 그냥 피팅 상태 잘 됐나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잠깐 끼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얘 렌즈를 낀 상태에서 바로 검사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앉아서요. 뭐 TV도 보시고 핸드폰도 잠깐만 보고 계세요. 라는 시간이 여기 몇 분 정도를 얘기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고함수율 이온 렌즈의 경우에는 10분에서 한 15분. 보통은 한 2, 30분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임상적으로 막 2, 30분까지 그렇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고함수율 이온성 렌즈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착용한 후에 덧구절 검사를 하고 피팅 상태를 평가하고 하면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도 이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렌즈를 낀 상태에서 곧바로 검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은 흐른 후에 렌즈가 눈에 안정화되었을 때 다양한 피팅 상태도 평가하고 덧구절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화면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 렌즈의 디자인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시험 렌즈를 착용하고 또 빼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시험 렌즈를 착용하고 나서 곧바로 피팅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하기 전에 다양한 소프트 콘택 렌즈의 디자인에 따른 그런 변화되는 양상 또 굴절력이 높은지 낮은지 중심 두께가 두꺼운지 가장자리의 두께가 두꺼운지 또 함수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온성 렌즈인지 비이온성 렌즈인지 이런 뭐 다양한 소프트 콘택 렌즈의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해야만 올바른 소프트 콘택 렌즈 피팅이 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그죠? 여기 1이 아니라 이번엔 2인데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 콘택 렌즈의 디자인 또는 어떻게 시험 착용 렌즈를 피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일정한 안정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착용이 되고 피팅 상태가 평가되었을 때 그것이 이상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이로써 콘택트 렌즈 기초 9주차 1차 시와 2차 시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